우크라이나가 요충지를 탈환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러시아가 자신들이 점령해 놓은 지역을 합병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곧 실시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경고했고요. 미국 등 서방은 사기 투표라며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공화국은 물론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까지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입니다. Это была наша общая мечта и наше общее будущее. И вот это случилось. Референдуму быть. 당초 러시아는 11월 4일 국민통합의 날에 투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동부 하르키우주를 대부분 탈환하고 헤르손과 루안스크주까지 위협하면서 이달 내 투표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점령지에서 러시아로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합병 명분 확보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데 대해 우크라이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조작할 것이라며 사기투표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Let me be clear. If this does transpire, and obviously it's not a done deal yet, but if this does transpire,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recognize Russia's claims to any purportedly annexed parts of Ukraine. 독일과 프랑스도 러시아의 주민투표에 대해 사기투표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감사를 표하고 러시아의 주민투표 계획에 맞서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원전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핵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콜라이우주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해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한 CCTV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기업 에네르고 아톰은 러시아가 현지 시간 19일 새벽 미콜라이우주 피우데 누크라인스크 원자력 발전소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이 원자로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면서 발전소 건물이 손상됐습니다. 또 주변의 수력발전소가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됐고 송전선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행히 원자로는 손상을 입지 않고 정상 작동 중입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현재 피우데 누크라인스크 원전의 원자로 3기는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다며 발전소 직원 중 부상자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원전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은 핵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침략자가 원전이 어떤 것인지 잊은 채 또다시 공격하려 했다며 러시아는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들을 막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남부 탈환 공세가 이어지면서 미콜라이우 주에는 러시아의 로켓포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초 점령한 자포리자 원전에서도 원전과 주변 지역에서 교전이 계속되면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단을 파견한 뒤 자포리자 원전 주변의 교전은 조금씩 진정되고 있습니다. IAEA는 추가 폭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 일대를 비무장 안전구역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최근 동북부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영토의 상당 부분을 탈환해 사기가 올라간 우크라이나가 반격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작전을 계획하고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들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까지 하르키우 전역을 포함해 총 8,000제곱킬로미터를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13배가량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Стабілізаційні заходи завершено в районах загальною площею понад 4 тисячі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Ще на приблизно такій же звільненій території стабілізація триває. 우크라이나의 반격 성공을 두고 뉴욕타임스는 서방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원받을 무기 선정과 훈련에서부터 구체적인 작전 계획과 실행까지 논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남부 헤르손 지역과 북동부 하루키우를 놓고 워게임 결과 성공 가능성이 큰 하루키우를 추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작전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유효적절한 서방의 무기 공급도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과 러시아의 레이더망을 찾아 파괴하는 미사일 등입니다. Many of the systems that we've been providing in just the last few weeks and a couple of months have proven instrumental and effective in the Ukrainians' ability to go on the offense and to be actually quite effective on the defense in the last several days and weeks. 우크라이나는 여세를 몰아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해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쟁의 승리가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환점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장기전 가능성을 더 크게 봤습니다. It's clear the Ukrainian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 think it's going to be a long haul. 러시아로서는 개전 후 최악의 패퇴를 겪은 셈이지만 여전히 주력군이 배치된 동남부에서 우크라 영토 5분의 1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탈환 공세가 거센데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점령지를 정식 합병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언제 한다는 겁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23일부터요. 27일까지 현지 시각입니다. 투표를 하겠다는 게 점령지 행정부의 발표입니다. 대상 지역,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등 이미 친러시아 세력이 독립을 선포한 곳이죠. 예. 여기에 남부 자포리자주 그리고 헤르손을 포함한 그러니까 러시아 점령지 전체입니다. 투표를 하게 돼도 빨라야 11월쯤에 할 거라는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정말 말 그대로 전격적인 결정을 오늘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힘으로 러시아의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면서요. 땅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급하게 영토 편입 준비를 하는 걸 보면 러시아가 많이 밀리기는 밀리는가 봅니다. 병력이 부족한 러시아가 탈영 등 군기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러시아가요. 탈영병에 대한 형량 2배로 하는 법안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 법안을 보니까요. 동원령이나 계엄령 때요. 부대를 탈영한 병사에 대한 처벌 지금은 최대 징역 5년까지였는데 이걸 10년으로 늘렸습니다. 최근에 일부 러시아 군인들 전투 거부하고 전역을 시도했다는 그런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회에서 이런 조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장에 변화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런 러시아와는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맥도날드 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죠? 전쟁으로 매장 영업 중단했던 맥도날드였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이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매장은 3곳입니다. 물론 매장에서 아직까지는 앉아서 먹는 건 안 되고요. 일단 배달 서비스만 시작을 했습니다. 또 공습경보 울리면 안전을 위해서 일시 폐쇄한다. 그런 방침을 세우긴 했지만 정말 많이 달라진 겁니다. 예. 맥도날드가 전쟁 뒤에 문을 닫은 우크라이나 매장은요. 모두 109곳입니다. 그렇군요.